예, 이어서 구사를 좀 보겠습니다. 야, 따라서 읽을까요? 야, 소위 구사자는 소위 부사자는 시사명, 시사명, 청사총, 청사총, 색사원, 색사원, 모사공, 오사공, 원사충, 원사충, 사사경, 사사경, 의사문, 의사문, 분산한, 분산한, 견득사인이라. 견득사이라. 예. 이것도 이제 세 줄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사명은 이 사자는 무엇을 생각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둔다 이렇게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밝은 것을 염두에 둔다. 듣는 것은 귀 밝은 것을 염두에 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시사명 그러니까 보는 것은 밖에 보기를 염두에 둔다. 밖에 보도록 노력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주 뭐라고 되냐면 시무소패직 명무견이야. 즉 보는데 가린 바가 없으면은 밝아가지고서 보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자는 밝은 명도 되지만은 눈 밝은 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 밝은 명자가 나중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눈 목자 옆에 발월자 쓰는 그런 눈 밝은 명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쓰기 때문에 눈이 밝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눈이 밝다는 얘기는 시력이 좋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 사항을 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눈에 가린 바가 없어야 하는데 그 가린 바는 사리사욕이겠죠. 또는 사적인 감정. 내가 누구를 두둔하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린 바가 없다는 건 내 사리사욕이 없으면은 보는 것이 명확해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들을 때는 무언가 들을 때는 귀 밖에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귀 밖에 듣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뭡니까? 청무소음 즉 총무분문이다. 즉 듣는데 가린 바가 없으면 즉 막힌 바가 없으면은 귀가 밝아가지고서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평한 마음으로 어떤 사항을 귀로 듣게 되면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색상호는 얼굴색은 이 색은 얼굴색을 얘기하는데 얼굴색은 따사로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사로우려고 세 줄을 볼까요? 용색 화서 허대 무불려지기라. 얼굴색의 모습이 온화하고 펴대 온화하고 차분하되 불려지기가 없다. 그러니까 성내고 사나운 기운이 없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얼굴색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얼굴색을 갖다 따뜻하게 하는데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얼굴의 모습이 온화하고 차분해 가지고서 성내거나 또는 사나운 기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는 색은 얼굴색이라면 모는 몸 전체의 모양. 자, 몸 전체의 모양은 공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공손하도록 노력하는데 방법이 일신의형의 무불단장이라. 한일자가 나오면은 한 몸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한 몸의 모습이라도 즉 양보 구절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의 모습이라도 단정하고 장엄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무불이라만 나오네요. 무불은 이중부정으로서 강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 모양이라도 단정하거나 장엄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 모습이 공손한 것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사충. 말을 할 때 항상 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충은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주자는 지인기라고 했죠. 지인기. 자기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붓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하는. 그래서 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집안이라도 무불충신이다.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발은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충신하지 아니하면 써야 한다. 즉 정직하고 옳게 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글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을 받지 아니하면 써야 한다. 그래서
충자를 여기서는 충신으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경, 일을 처리할 때는 공경함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 공경함을 생각하는데, 이 공경은 주자는 주일무적으로 해석했어요. 한 곳에 집중하고 다른 곳으로 정신을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같이 공부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갑자기 휴대전화를 만지면 불충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불경한 경우가 되겠죠. 불경. 경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일을 처리하더라도 일사지락이라도 무불경신이다. 그래서 경을 경신으로 해석했고 충을 충신으로 해석했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처리하더라도 공경하고 신중하지 아니한 없어야 한다. 즉 하나의 일을 처리하더라도 아주 집중하고 아주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의사문은 의심스러울 때는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마음을 둬야 한다고 했네요. 자, 유의오심이면 필치 선각하야 신문언에 부지부존이다. 자, 마음에 의심스러운 바가 있으면은 반드시 선각자에게 나아가서 자세히 여쭈어보되 알지 못하면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물어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우자는 어자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마음에 의심한 바가 있으면은 반드시 선각자에게 나아가서 신문 자세히 여쭤보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 이 신문한다고 그러죠. 신문.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할 때는 신자 문자였었죠. 신.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부지부조는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두지 않는다.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부정어가 두 번 나오면은 앞에가 가정이고 뒤에가 결과라겠죠. 알지 못하면은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지부조란 말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이 다음 그림에 보면은 중형에 나온 말입니다. 중형에 배우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배우되 능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볼 것인데 알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같은 글자인데 학문사된 행위인데 반드시 능하거나 지하거나 터득하거나 받거나 확실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타인이 한 번 해갖고 잘 처리하면은 나는 100배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10번 해갖고 그 일을 잘 처리한다면 나는 1000배로 하겠다 하겠고 기천사상이란 말 나왔어요. 기천사상. 그래서 우리가 고은 최치원 신라 학자로 지금 알려지는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인백기천 다른 사람이 100번 해갖고 노력하면 나는 1000번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기천사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한 분함했을 때는 나중에 어려워질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분함이 있으면은 나중에 뒷값 나올 거 생각을 하면 주시겠죠? 자, 봅시다. 유분피증하되 일이 자생하라. 분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억누르되 도리로서 스스로 그걸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까 도리로서 또는 그 하나의 그 천리로서 또는 도리로서 내가 분한 걸 어떻게 사격할 것인가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승 나오네요. 스스로 떴다가 나오면 반드시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다겠죠. 그래서 승 자라가 나오고 자승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견득사의. 어둠을 보면은 의를 생각한다고 해석되는데 논어에는 견리사의로 되어 있었죠. 이익을 보면은 그것이 의에 합당한지 여부를 본다겠죠. 우리는 뭔가 재물을 얻을 때 재물에 임해서는 반드시 의에 합당하는지 사이소에 합당하는지 구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의에 합당한 연후에 그걸 취한다 했죠. 그러니까 리 그 말은 어떻습니까? 의는 공적인 의, 그 다음에 리는 살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임했을 때는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내 살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위에 합당한 뒤에만 취하고 위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뭔가 볼 때는 명확하니 보려는 것을 마음에 둬야 하고 또 들을 때는 귀 밝은 것을 귀 밖에 듣기를 마음에 둬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혹시 내가 사리사욕이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는가 고민해 봐야겠죠. 내 얼굴색과 내 모양은 온화하고 공손하다겠네요. 그러니까 온화한 방법은 분하거나 성내거나 사나운 기색이 없게 하는 것이고 공손한 것은 어떻습니까? 단정하고 장엄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사충 사사경. 자, 말을 할 때는 충 진실하고 정직하게 한마디 말하라도 충실하지 아니하면 된다. 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하는 것, 신은 글로부터 한 사람부터 신뢰를 일을 처리할 때는 아주 공경을 다한다겠네. 공경은 경신으로 해석되네요. 하나의 일을 처리하더라도 공경하고 신중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한다. 하나의 일을 처리하더라도 하나를 신중하지. 의문이 날 때 물어보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평생 동안 그 의문을 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의문이 날 때 명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합니까? 선각자에게 나아가서 자세히 여쭤보고 알지 못하면 끝까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겠죠. 분할 때는 난 뒷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생각해라. 그래서 분함이 있으면 반드시 역루를 어떤 방법으로 도리로서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 이익이 나타나면은 의로운 것인지 사리사욕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서 의에 합당한 연후에 그걸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상이 구용구사로 상이 구용구사로 존어심이 금기신하야 존어심이 금기신하여 불과 경각 방사요 불과 경각 방사요 차 서저 좌우하야 차 서저 좌우하여 시시 우목이니라 시시우목이니라 비례물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원 비례물동사자는 비례물동사자는 수신지 요야로되 수신지 요하로되 예여 비례를 예여 비례를 초학이 남면이니 초학이 남면이니 필수 국리이 명지하야 필수 국리이 명기하여 단어 이지처에 단어 이지처에 역행지면 역행지면 즉 사과 반일이라. 즉 사과 반일이라. 여기서는 이제 항상 고용과 구사를 가지고서 마음에 보존해 가지고서 보존하고 내 몸을 잘 금속해 봐야 할 것이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검자가 검사한다는 얘기죠. 잘 살펴봐야 되고 불가경각 불가 뭐뭐 해서 안 된다. 경각 순간이라도 방사 노을방자 노을사잖아요. 그냥 방치해서는 순간이라도 방치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즉 한순간도 구용구사를 내 마음에서 걷지 않는 얘기죠. 참 어렵겠네요. 차는 그리고요. 그리고 서저자와야 서저 저는 제자로 발음되기도 하고 저자로 발음되는데 지어자로 그럴 때는 지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 그럴 때는 뭐뭐에 이런 말이에요. 제로 발음할 때는 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군들 제후 그럴 때는 올의 경우죠. 그다음에 뭐뭐하 제일 마지막에 어조사로 뭐뭐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좌석의 모퉁이에다가 글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좌석 모퉁이에다 글로 써가지고 놔두는 얘기죠. 시시우몽이라 늘 항상 시시는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그래서 우리가 논어의 학위 시습지 공부할 때 이때 시습은 생각날 때 가끔이 아니고 늘 익힌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늘 눈을 거기다 붙여둔다는 얘기는 눈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용구사를 자기 눈에 잘 보인 것이라도 늘 본다는 얘기죠.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선생님께서는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용구사를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항상 보호해 줬어요. 그 다음에 비례물실,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다 똑같은데 시, 청, 은, 동 네 글자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물이라 그래요. 사물. 즉, 네 가지 물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논어 안연편에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안연이라는 그 제자가 공자님한테 여쭤봐요. 인이 뭡니까? 인이. 공자님이 극기복리가 인이 된다.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다면 천하의 모든 일이 인에 돌아갈 것이다. 즉 하루만이라도 네가 극기복리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이 다 인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위인육인이 이 위호제야. 인을 하는 것이 내 나로 말미암은다. 그 말은 네 스스로 인을 하는 것이지 유인 다른 사람이 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이라는 자기 자신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과오를 발견 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을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겠습니까? 그 말은 네 자신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얘기거든요. 안연히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청컨대 그 조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공자님 한마디 더 합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연히 한마디 더 하죠. 제가 비록 민첩하고 불민하지만은 청컨대 이 말씀을 늘 이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 이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익전 선생님은 여기다가 사물참이라고 해가지고 사물을 어떻게 일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 사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써놓은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은 논어에서 보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물동,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네 가지는 수신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체로되 얘가 맞는지 얘가 아닌지는 처음 공부한 사람이 구분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얘가 아니면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얘입니까? 그 얘인지 아닌지를 처음 공부한 사람이 구분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필수는 반드시 국리명자예요. 도리를 연구하고 명확히 밝혀가지고서 자, 그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얘에 맞는지 얘에 안 맞는지 그걸 도리 즉 이치를 잘 연구해갖고 밝히는데 다만 이미 아는 곳에 대해서 즉 이미 알고 있는 어느 것이 예인지 예가 아닌지를 아는 것만 가지고라도 힘써서 행하게 되면은 어떤다고 사와 반일이다. 이것은 생각이 반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요즘 말로 시작이 반이란 말로 같은 말입니다. 잠깐만요. 중국어 사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크게 태반 정도는 다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겠죠. 이미 태반을 다 깨달았다. 이것은 주역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사정을 이미 대부분을 갖다 다 알아채겼다. 또는 해결됐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거기 주역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지자가 관기 상사면은 반사면은 그러니까 정말 알만한 사람이 그 주역에 있는 반사를 다 보기만 하면 절반은 다 알아낸다. 이게 해갖고 사도반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연달에서는 사례가 유익이 과거이다. 사례가 유익한 것이 이미 절반을 지나갔다면 생각한 것이 이미 충분히 절반 정도는 초과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열심히 노력해가면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